그러면 바로 5장으로 들어가죠. 알겠죠? 자, 저번 시간에 어디까지 했죠, 저희? 그죠? 믹셔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어요. 믹셔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저희 케미컬 포텐셜, 리퀴드 케미컬 포텐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중간에 끝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어떤 공간에 리퀴드가 있다고 칩시다. 리퀴드가 있으면 당연히 얘는 어떤 A라는 리퀴드가 있으면 당연히 얘는 베이퍼라이제이션이 일어나겠죠. 그죠? 어떤 특정한 프레셔에서 어떤 특정한 프레셔와 특정한 템퍼러처에서 A라는 머티리얼을 놔두면 얘네가 베이퍼라이제이션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당연히 가스 페이지로도 A라는 물질이 생길 거예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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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안 생길 수도 있지. 그죠? 베이퍼 프레셔를 도달하지 못한다면 안 생길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길 거예요. 그죠? 베이퍼 프레셔보다 높으면 안 생기죠. 사실 베이퍼 프레셔 높으면 안 생기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때 A의 가스에서의 케미컬 포텐셜과 A의 리퀴드일 때의 케미컬 포텐셜은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다가 이제 믹스처를 만드는 거죠. 우리가. 그죠? 믹스처를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어떤 B라는 머티리얼을 추가했다. B라는 컴포넌트를 추가했다. 그러면 당연히 A도 evaporation을 할 거고 B도 vaporization 할 테니까 여기도 A랑 B가 존재할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이때의 케미컬 포텐셜은 당연히 A의 가스 페이지에서의 케미컬 포텐셜과 A의 리퀴드 페이지 때의 케미컬 포텐셜은 같다. 그죠? 당연하죠? 당연히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러면 얘네가 어떻게 차이가 나냐? 얘를 어떻게 쓰죠? 얘를 우리가 어떻게 쓰죠? 이건 뭐죠? 어떻게 썼지? 이렇게 썼네. 스탠다드 케미컬 포텐셜 플러스 RT ln 뭐죠? 여러분의 P 그죠? 요거죠? 피어 머티리얼이니까 그죠? 토탈 프레셔가 같죠? 그죠? 요렇게 썼었어요. 저번에 요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얘니까 얘는 라고 썼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썼을 때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얘니까 그냥 얘에서 얘를 빼면 얘는 퓨어 머티리얼이고 얘는 믹스처니까 믹스처가 될 때 델타 깁스 프리 에너지 믹스처가 될 때 믹스드 깁스 프리 에너지를 생각하려면 얘에서 얘 빼면 된다. 그죠? 얘에서 얘를 빼면 돼요. 그러면 다시 쓰면 얘는 그죠? 얘 빼기 얘는 얘 빼기 얘니까 그죠? 얘네들은 지워지고 얘네들은 그냥 지워지고 LT, LN, P, P, A 그죠? 그래서 다시 쓰면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이렇게 쓸 수 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리퀴드에 대해서 그죠? 리퀴드가 믹스처가 됐을 때 그 믹스처의 케미컬 포텐셜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죠? 근데 요게 뭐냐 요게 카의 혹은 XA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이때가 뭐다?
얘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이때가 아이디얼 솔루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죠? 그리고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으면 가스일 때나 리퀴드일 때나 이 케미컬 포텐셜의 믹스처가 됐을 때 케미컬 포텐셜의 변화, 깁스 에너지의 변화는 같다. 그죠? 그죠? 익세스 깁스 에너지를 제외한 아이디얼 상황에서 믹스처가 됐을 때 깁스 에너지의 변화는 가스일 때나 리퀴드일 때나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까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거기까지 말씀드렸어요. 자,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나아가 보죠. 조금만 더. 자, 요 P, 요 토탈 프레셔죠. 그죠? 토탈 프레셔죠. 요 P는 뭐가 같죠? 요 P? 토탈 프레셔 P? 요 토탈 프레셔라는 건 요게 어떤 의미죠? 요게 어떤 의미죠? 요거. 가스 안에 어떤 컴포넌트가 있다? A란 컴포넌트가 있다. 가스 안에. 가스 안에 다른 컴포넌트는 없고 A라는 퓨어 머티리얼만 존재한다. 라는 거죠. 그죠? A라는 퓨어 머티리얼만 존재할 때 케미컬 포텐셜일 때의 토탈 프레셔예요. 이게. 그죠? 그럼 이건 결국에 A라는 퓨어 머티리얼이 존재할 때의 파셜 프레셔와 같죠. 그죠? 그죠? 이게 뭐죠, 이거? 퓨어 머티리얼 A가 존재할 때 베이퍼 프레셔죠. 그죠? 그러니까 얘랑 얘는 같아요. 그죠? 왜? 이 가정이 뭐예요? 이제 투 페이지가 존재한다. 이게 뭐죠? 왜 투 페이지가 존재하죠? 프레셔가 베이퍼 프레셔니까. 그죠? 베이퍼 프레셔니까. 우리 이거 그렸잖아요, 이거. 그죠? 투 페이지가 존재하는 건 어디다? 투 페이지가 존재하는 곳이 어디죠? 그죠? 요 라인이요, 요 라인. 그죠? 그죠? 이건 솔리드 리퀴드, 이거 베이퍼.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베이퍼랑 리퀴드가 같이 있잖아요, 지금. 그죠? 베이퍼랑 리퀴드가 같이 있어요. 그럼 무슨 의미죠? 요 라인에 있다. 이 프레셔는 요 프레셔다. 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얘예요. 베이퍼 프레셔야. A의 베이퍼 프레셔가 여기 토탈 프레셔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요렇게 만들어주면 어떻게 된다? 저 라인을 만족할 때까지 프레셔가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리퀴드 넣어놓고 바깥쪽이 진공이야, 여기 진공이야. 그러면 당연히 이 리퀴드가 베이퍼라이제이션이 되겠죠. 언제까지? 여기가 이 프레셔가 될 때까지. 만약 컨스탄트라면. 그죠? 그러면 이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때 베이퍼 프레셔, 이 베이퍼 프레셔가 뭘 선택할 수 있다? 뭐랑 관계가 있을 수 있다? 리퀴드의 컴포넌트, 리퀴드의 프랙션과. 그죠? 이 P는 뭐죠? 가스에 걸리는 거잖아요. 그죠? P는 가스에 걸리는 거잖아요. 리퀴드가 무슨 P가 있어요. 그죠? 이 공간에서 이게 베이퍼 프레셔가 아니면 의미가 없는 게 여기서는 자유도가 높잖아요. 그죠? 어떤 프레셔에 있던 얘는 싱글 페이지로 나타나요. 여기도. 우리가 템퍼러처를 고정한다고 하더라도 프레셔를 고정할 수는 없어요. 그죠? 여기서는. 그죠? 고정되는 프레셔는 뭐다? 베이퍼 프레셔다. 베이퍼 프레셔는 어디의 프레셔다? 가스 프레셔다. 그죠? 그러면 이 가스의 베이퍼 프레셔가 리퀴드의 컴포넌트랑 리퀴드 컴포넌트의 조성이랑 프랙션이랑 리퀴드 컴포넌트의 조성이랑 관계가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얘가 얘니까 얘는 뭐다? 얘는 이거죠. 그죠? 이 토탈 P니까, 그죠? 토탈 프레셔라는 건 결국에 A의 파셜 프레셔, A 혼자 있을 때 A의 파셜 프레셔랑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리퀴드를 말하는 케미컬 포텐셜은 요거겠네요. 그죠?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여기서 보면 제가 요거면 아이디얼 솔루션이라고 했어요. 그죠? 자, 그럼 요거면 아이디얼 솔루션이니까 써봅시다. PA 스타는 XA. 그죠? 그러면 이건 뭐죠? PA는 이거잖아요. 그죠? 이게 뭐죠? 그죠? 이게
이게 지난 시간에 라우레 법칙이죠. 그죠? 그러니까 라우레 법칙에서 이야기하는 프레셔라는 건 결국에 베이퍼 프레셔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베이퍼 프레셔가 요렇게 나타날 때 우리가 이걸 라우레 법칙을 따른다. 그리고 라우레 법칙을 따를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이거 아이디얼 솔루션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앞서서 저희가 이런 그래프를 그렸죠. 그죠? 여기가 에컨스턴트 T에서 프레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컴포넌트의 조성이 있다면, 그죠? 조성이 있다면 이 컴포넌트 혼자 있을 때는 이 프레셔는 뭐가 된다? 당연히 이 컴포넌트 혼자 있을 때는 얘 베이퍼 프레셔가 되겠지. 그죠? 그죠? 그리고 이 컴포넌트가 없을 때 무슨 프레셔가 있어? 없는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디얼리 요런 직선을 그릴 수 있을 거야. 그죠? 그리고 요 직선이 결국에 뭘 의미하죠? 이 이퀘이션을 의미하죠. 그죠? 이 컴포넌트의 조성이 바뀔 때마다 PA 값이 나타나는데, PA 값이 나타날 텐데, 그죠? PA 값이 나타날 텐데, 이 컴포넌트 1이 되면 P 스타가 된다. 그죠?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저걸 케미칼리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간단하게. 자, 여기에 똑같은 걸 두 번 그리는 그런 습관이 있는데 이 습관 버려야 돼. 네, 여기에 A랑 B가 있고 여기에 A랑 B가 있어요. 그죠? 그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이 페이지랑 이 페이지가 무슨 상태죠? 이퀄리브리엄 상태죠? 이퀄리브리엄 상태라는 건 어떤 의미죠? 아, 그지. 동쪽 평형이다. 그죠? 동쪽 평형이 뭐예요? 겉보기에 반응이 없다. 그러면은 겉으로 안 보고 속으로 보면 정반응이 뭐고 역반응이 뭐예요, 여기서? 그치. 얘네는 계속 기여가 될 거고, 얘네는 계속 액화가 될 거예요. 그죠? 근데 기여화되는 속도랑 액화되는 속도가 똑같으니까, 이때 이퀄리브리움을 만족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속도가 똑같아지는 그때 프레셔, 그게 베이퍼 프레셔죠. 그죠? 그죠? 그러면 얘가 기여화되는 속도랑 액화되는 속도를 한번 생각해 보죠. 그죠? 액화되는 속도다. 액화되는 속도. 액화되는 속도는 결국에 뭐랑 비례하겠죠? 여기서 액체가 있어요. 서피스에 액체가 있어요. 그러면 서피스에 A도 있고 B도 있을 거 아니야? 랜덤하게. 그죠? A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언제나 부분값, 파셜 몰락함, 그, 퀀티티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자, A, B 중에 A에 대한 디퓨전 속도에 대해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액체에서 서피스 위에 A랑 B가 랜덤하게 있단 말이야. 그죠? 그죠? 그러면 A가 evaporation 되려면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서피스에서 A가 얼마나 있는가? 서피스 내에 A가 몇 퍼센트 있는가? 이 바로 비례를 하겠죠? 그죠? 서피스랑 많이 만나야 얘가 evaporation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얘가 기화되는 속도는 K XA라고 말할 수 있어요. K는 그냥 속도 상수예요. 임의의 속도 상수. 오케이? 그러면 얘가 기화되는 레이트는 KXA예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X의 분율에 따라서 기화하는 속도가 바뀔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반면에 여기에 가스가 있어요. 가스가 이쪽으로 액화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똑같이 이 위에 이 서페이스에서 가스가 몇 프로를 차지하는가? 이게 속도를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가스가 생각하는 가스의 컴포지션과 가스의 컨버션의 프랙션과 리퀴드에서 얘의 프랙션이 같아요? 리퀴드의 프랙션과 가스 프랙션이 같아요?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었죠. 똑같은 얘기를. 가스 프랙션과 리퀴드 프랙션은 절대 같지 않아요. 왜? 얘네 베이퍼 프레셔가 다르니까. 얘네가 베이퍼라이즈 하는 데는 특성이 다르니까. 같지 않단 말이에요. 가스 프랙션을 YA라고 써봅시다. YA. 이건 뭐죠?
gaseous fraction? 그죠? 이거 계속했었죠. 그죠? 아무 생각 없이 써놓은 거 아닌가요, 이거? 이건 아무 생각 없이 썼고, 얘를 우리가 생각하려고 계속 했던 거지. 사실 요거는 처음부터 썼었어요. 그죠? 그죠? gaseous fraction 이거예요. 그죠? 근데 얘는 어차피 똑같으니까. 얘는 어차피 constant니까. 그럼 gas가 이쪽으로 액화되는 요 rate는 우리가 K 다시에 PA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그죠? 그죠? 얘랑 얘가 같아야 돼. 이 시스템에서 얘가 이퀄리브를 만족하려면 얘랑 얘는 같아야 돼요. 그죠? 그러면 얘는 얘랑 같죠? 그죠? 그죠? 여러분들이 보통 배울 때, 여러분들 일반화학 시간에 배울 때, 고등학교 때 배울 때, 이 프랙션을 보통 몰농도나 몰랄농도로 배워요. 이 프랙션을. 그죠? 근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프랙션이라는 단위를 씁시다. 알겠죠? 알겠죠? 이거를 다시 쓰면 P에 K 다시 K A라고 쓸 수 있어요. 그죠? 그죠? 이게 다예요. 이거야, 이거. K 다시는 몰라. 그죠? 리액션 컨스턴트잖아요. 그죠? 리액션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가 여기에 스페시픽한 몰레큘이 어떤 건지에 따라 다르겠죠, 사실. 그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잘 몰라. 잘 모르는 어떤 의미의 값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만족해야 이퀄리브리움이 성립한다. 그죠? 그죠? 만약에 얘가 1이야. 얘가 1이야. 그럼 얘는 뭐예요? 얘가 1이야. 얘는 뭐야? 네. 얘는 당연히 PA여야 되잖아요. 얘가 1이면. 그죠? 얘가 1이라는 건 pure material이라는 거죠. pure material에서 PA는 이렇게 쓰지 않죠? 어떻게 쓰죠? 스타를 붙이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죠? 그러면 이 식을 다시 쓰면 PA는 PA 스타 XA. 얘가 1에 근접할 때 이렇게 된다. 이게 뭐예요? 이게 라우레 법칙이에요. 그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직선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왜? 얘가 1에 근접하니까. 얘가 1에 근접하는데 프레셔랑 프레셔가 같아야지.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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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1에 근접하지 않고 이쪽으로 가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썼죠? 이렇게 썼죠? 그죠? 이게 뭔데? 이거. 그죠? 근데 이 값이 컨스턴트 아니에요? 프랙션에 따라서 이게 컨스턴트가 아니죠. 그죠? 이 값이 컨스턴트가 아니기 때문에 계산이 복잡해지니까. 근데 이쪽 끝에서는 어차피 이거고, 얘가 컨스턴트가 아니니까 컨스턴트는 얘가 어딜까? 우리가 물분용액에서는 이쪽만 바라보니까 이쪽에서는 그나마 컨스턴트라고 생각하자. 그죠? 이게 직선이 아니죠? 리얼에서 직선이 아니고 리얼에서는 이런 식으로 바뀔 거예요. 그죠? 그죠? 근데 요 부분을 굉장히 작은 구간에서나마 직선이라고 이렇게 가정하자. 그러면 그 기울기가 KA야. 이게 뭐죠? 이게 헨리의 법칙이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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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베이퍼 프레셔를 통해서 사실 라우레 법칙과 헨리의 법칙은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알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지웠는데 중요한 건 리퀴드에서의 케미컬 포텐셜은 아까와 같이 정리된다. 그죠? 그리고 아까와 같이 정리됐을 때 다시 씁시다. 리퀴드에서의 케미컬 포텐셜이라는 건 리퀴드에서 믹셔가 아닌 퓨어 머티리얼의 리퀴드에서 케미컬 포텐셜 플러스 RT, LN 뭐? PA 스타 잘못 썼다. PA 스타로 나타난다. 이거죠. 그죠? 이 부분이 바뀔 수 있다. 이 부분이 이 XA가 컴포넌트가 솔벤트면 그죠?
XA가 솔벤트면 이거를 XA라고 쓸 수 있어. 라는 거죠. 그죠? 아이디얼 다이얼 솔루션일 때. 아이디얼한 묽은 용액일 때. 그죠? 요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믹스처에서의 케미컬 프로퍼티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다 했죠. 그죠? 얘기를 다 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해보죠. 컬리게이티브 이펙트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컬리게이티브 이펙트. 이게 뭐죠? 컬리게이티브 이펙트? 컬리게이티브 이펙트. 한국말로 뭐지? 이게? 컬리게이티브. 한국말로 검색 좀 해줄래요? 갑자기 한국말로 기억이 안 나는데, 컬리게이티브 이펙트라는 건 이런 거예요. 다이얼 솔루션에서, 물론 다이얼 솔루션이 아니라도 돼요. 다이얼 솔루션이 아니라도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다이얼 솔루션에서 총괄성! 그치, 총괄성. 아, 총괄성. 맞아요, 총괄성. 여러분들 총괄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죠. 넘버 오브 솔루트의 개수가 어디에 영향을 준다? 그죠? 용질의 어떤 특성이 아니고, 케미칼적인 특성이 아니고, 그냥 개수가, 얼마나 넣었냐, 몇 몰 넣었냐, 이게, 솔벤트의 특성에 영향을 줄 때, 이걸, 컬리게이티브 이펙트라고 부릅니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컬리게이티브 이펙트로서 자주 배우는 것들이, 뭐죠? 라면 끓일 때? 아, 그럴 수 있지. 라면 끓일 때. 라면 끓일 때. 소금물. 그죠? 소금물 같은 경우에. 그죠? 컬리게이티브 이펙트가 나타나죠. 컬리게이티브 이펙트. 중요한 이펙트가 몇 가지 있어요. 어는 점이 떨어지고, 끓는 점이 올라가고, 그리고 우리가 오스모시스, 삼투압 현상. 삼투압 현상까지 컬리게이티브 이펙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알겠죠? 컬리게이티브 이펙트 굉장히 단순해요.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단순해요. 점점 단순해지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그죠? 1장이 제일 복잡했어요. 1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제일 어렵고 복잡했어요. 점점 우리가 현상에서 보는 것들, 현실에서 보는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적용하는 것 뿐이에요. 알겠죠? 자, 컬리게이티브 이펙트. 솔루트가 솔벤트한테 영향을 주는데 몇 가지 가정을 할게요. 현실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가정들이고 그런 가정들을 했을 때 수식을 전개하는 게 훨씬 쉬워지기 때문에 몇 가지 가정을 할게요. 솔루트는 첫 번째, 이베포레이션이 안 된다. 두 번째, 솔루트는 파시피테이션이 안 된다. 그러니까 고체가 안 된다. 얘는 기체도 안 되고 고체도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해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소금물 같은 경우에 얼음이 돼요. 소금물을 온도를 내려. 그러면 0도보다 훨씬 더 낮은 점에서 소금물이 얼죠. 그럼 그 얼음이 소금물이요? 물이죠? 그죠? 소금물을 끓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도보다 더 높은 곳에서 소금물이 끓을 거예요. 그죠? 그럼 소금물이 끓어요? 소금이 남죠? 소금 결정이. 그죠?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얘의 페이즈를 생각한다면 여기가 리퀴드고 여기가 가스고 여기가 솔리드라면 여기에 A와 B는 같이 있겠죠. B가 솔루트라고 한다면. 그죠? 여기에는 A만 있을 거고 여기도 A만 있을 거예요. 이런 상태. 그죠? 이런 상태. 왜? B가 엄청 적으니까. B는 엄청 적고 바이퍼라이제이션도 잘 안 되고 메탈라이제이션도 잘 안 되는 상황. 오케이? 솔리디피케이션도 잘 안 되는 상황. 이런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그죠? 소금물이요. 그죠? 이런 상황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몇 가지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일단 솔리드는 제하고
얘네들 사이를 볼게요. 얘네들 사이. 아까 방금 했던 계산이요. 그죠? 방금 했던 계산이잖아. 방금 했던 계산인데 얘가 퓨어하다. 차이가 없죠. 당연히 얘가 퓨어하니까 계산이 더 쉬워지겠지. 그죠? 그러면 다시 써봅시다. 이 상황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A에 관한 거니까. 그죠? A에 관한 거니까. 그냥 이렇게 씁시다. 얘가 퓨어할 때 케미컬 포텐셜이 가스 페이지에서 A의 케미컬 포텐셜이 퓨어할 때 얘는 뭐랑 같아요? 얘는 리퀴드에서 얘가 믹스처일 때 얘가 같아야죠. 그죠? 여기는 퓨어하고 여기는 믹스처니까. 근데 얘네들이 지금 이퀄리브를 만족하고 있으니까 얘네들의 케미컬 포텐셜은 언제나 같아요. 얘네들의 깁스 프리 에너지는 델타 값이 없어야 돼. 깁스 프리 에너지의 델타 값이 느끼면 이쪽으로 하거나 저쪽으로 하거나 둘 중 하나니까. 그죠? 그죠? 이걸 만족해야 돼요. 그죠? 이건 뭐예요? 이건 뭐죠? 방금 저희가 이걸 했죠. 그죠? 이걸 지난 시간에 했는데 또 쓴 이유가 있어요. 이걸 또 써놓고 얘기해야 더 쉬울 것 같아서. 이게 뭐죠? U, 리퀴드 A에 스타 플러스 RT LN 뭐죠? 여기가? 이건가요? 그죠? 이거죠? 그죠? 이게 그냥 얘는 이거잖아요. 그냥 얘는 이거지 뭐 다른 게 없잖아요. 그죠? 얘는 이거란 말이에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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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이건데 얘는 얘랑 같아야 되니까 이 식이 만족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지금 이 시스템은 다이얼 솔루션이다 라고 했죠.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거 뭐예요? 그치. XA죠. 그죠? 그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처음 말했던 게 뭐죠? 솔루트의 농도가, 솔루트의 프랙션이, 혹은 솔루트의 넘버가 솔벤트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솔벤트를 계산하는 거예요, 지금. 솔벤트의 캐릭터. 그죠? 그죠? 이게 묽은 용액이라며. 그죠? 묽은 용액인데, 솔벤트. 뭘 따라야 되죠? 묽은 용액 솔벤트. 라우레 법칙을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솔벤트니까 당연히 내가 어떤 솔루트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나는 내가 A라면, 내가 솔벤트라면, 내가 A라면 내 주변에 누가 있어? B가 있어, A가 있어? 내 주변에 다 A가 있잖아요. 나랑 아무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B가 들어오든 말든. B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큰 문제가 있지. B는 들어왔는데 다 A야, 주변에. 그러니까 내가 B로서 존재할 때랑 나의 특성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 근데 A의 입장에서는 난 괜찮아. 그죠? 그죠? 얘가 라우레 법칙을 만족해야 된다. 왜? 다이얼 솔루션이니까. 다이얼 솔루션인데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펙은 솔벤트니까. 그죠? 그죠?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펙은 솔벤트인데 솔루트의 넘버가 솔벤트의 어떤 특성에 영향을 준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죠? 이거 다 뭐예요? 솔벤트의 특성이잖아요. 그죠? 이거 다 솔벤트의 특성이죠. 그죠? 이 솔벤트의 특성이 어떻게 솔루트의 넘버, 솔루트의 프랙션에 관련해서 영향을 줄 건지를 볼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보고 싶은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 부분이 라우레 법칙을 만족해야 되니까 이 부분이 뭐로 바뀐다? XA로 바뀐다. 그죠? 그죠? 그러면 잘 보세요. 얘랑 얘 이거 세 개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얘를 넘겨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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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죠? 이게 뭐죠? 깁스 프리 에너지, 가스일 때, 리퀴드일 때. 그죠? 그죠? 언제? PT는 일정할 때. 그죠? 지금. 프레셔랑 템퍼러처럼 컨스탄트인데, 이 퓨어 머티리얼, 이 퓨어 머티리얼, 얘는 가스일 때 깁스 프리 에너지, 얘는 리퀴드의 깁스 프리 에너지. 그 말 무슨 의미야? 믹스처를 생성할 때 믹스처 아닌데? 퓨어 머티리얼인데? 그죠? 상변화할 때 깁스 에너지 변화예요. 이거. 그죠? 얘도 깁스 프리 에너지고 얘도 깁스 프리 에너지잖아요. 그죠?
얘는 게스일 때, 얘는 리퀴드일 때, 그죠? 몰라 깁스프로 에너지. 질적인 특성, 그죠? 뭐가 뭘로 변했대요, 이게? 뭐가 뭘로 변할 때? 상배단. 에이, 리퀴드가 게스로 변할 때지. 최종에서, 보통 최종에서 전 단계를 빼잖아요. 파이널에서 인열을 빼잖아요. 델타 값을 구할 때.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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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델타 리퍼레이션 할 때, 예, 깁스프로 에너지요. 그죠? 뭐 이거는 뭐가 뭘로 바뀌는 상관은 없어요. 그죠? 어쨌든 델타 값이 이거라는 거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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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나요? 맞나요? 리퀴드가 가스가 될 때 베이퍼라이제이션이 이렇게 된다. 그럼 무슨 의미죠? 리퀴드가 가스가 되려면 이 정도 에너지를 집어 가져와야 된다. 그죠? 땡겨와야 된다. 뭐 없이? 템퍼러처 변화 없이. 그죠? 그죠? 가스가 그냥 에너지가 올라가면 가스가 계속 에너지를 받으면 뭐가 되죠? 이거에 따라 올라가잖아요. 가스가 올라가면. 그러면 에너지를 받았으니까 템퍼러처 변화가 계속 있죠. 그죠? 그죠? 근데 상변화할 때는 이만큼 에너지를 내가 소모를 해야 돼. 그죠? 리퀴드가 가스가 되려면 이만큼 에너지 소모를 해야 돼. 어떻게? 템퍼러처 변화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PT가 컨스탄트라는 그 상황을 계속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렇죠? 그렇죠? 가스가 리퀴드가 되려면 에너지를 뱉어내야겠죠? 이만큼 에너지를 뱉어내야 되고, 리퀴드가 가스가 되려면 이만큼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고. 맞죠? 맞죠? 자, 그러면 이 길을 계속해서 나가봅시다. RT, ln, xa. 그죠? 그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해도 우리가 사실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자, XA가 뭐죠? XA는 1-XB예요. 그죠? 이 XA가 XA라고 쓰면 이게 1-XB예요. 그죠? 그죠? 바이너리 컴파운드니까 두 개의 머티리얼이 있으니까 프랙션 당연히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BF 프랙션이 뭐를 결정해? 베이퍼라이제이션 될 때 깁스프로 에너지를 바꿔요. 그죠? 베이퍼라이제이션 할 때 깁스프로 에너지를 바꾸잖아요, 지금. 그죠? 누가 베이퍼라이제이션 할 때? A가. 그죠? A가 베이퍼라이제이션 할 때 에너지를 B의 프랙션이 바꾼다. B의 어떤 케미컬한 특성이 아니고 B의 넘버가 그냥 이 값을 바꾼다. 이게 커비게이티브 이펙트예요. 이렇게? 그러면 얘를 조금만 더, 그럼 얼마나 바꿀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바꿀지. 그죠? 이렇게 쓰면 얼마나 바꿀지 조금 말하기가 좀 거시기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얼마나 바꿀지를 말을 해볼게요. 다시 그냥 엑셀로 놔둘게요. 자, 여러분. 이거를 다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얘를 템퍼러처로 미분을 할게요. 왜냐하면 우리는 뭘 보고 싶으니까? 템퍼러처 변화를 보고 싶으니까. 템퍼러처 변화를 보고 싶으니까. 그죠? 우리는 템퍼러처 변화를 보고 싶으니까 템퍼러처로 미분을 할게요. 그러면 얘는 R은 컨스탄트고, 그러면 R은 컨스탄트고, 우리가 보고 싶은 건 뒤에 에어였죠? 프레셔 컨스탄트니까 그냥 라운드로 썼어요. 자, 요거. 깁스의 헬몰트 이퀘이션이라고 불러요. 요거가 제가 전전 시간인가 요거 나중에 요거 관계된 식이 나올 때가 있으니까 그때 계산하겠다고 넘어갔던 식이었던 것 같아요. 요거 한번 진행을 해보죠. 요게 관계된 식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관계된 식에서 얘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칼큘레이션을 해볼게요. 간단합니다. 뭐 어렵지 않아요. 너무 어렵지 않은 식이라서 사실 여기서 하려고 했던 거예요. 미분해 봅시다. 미분합니다. 자, 여기에 G랑 T가 있죠? G랑 펑션 오브 T가 있으니까 요거를 그냥 파셜 미분할게요. 파셜리 미분하면 처음엔 G를 빼고 이렇게 쓰고, 그죠? 플러스
그 다음에 얘를 빼고 이거잖아요. 그죠? 이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거 미분했으니까 1 over t 미분했으니까 그죠? 1 over t 이거 미분했으니까 당연히 뭐야? 잘 가. 행복해. 잘 다녀와. 자, 다시 시작해 볼까요?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디까지 얘기했어 또? 자, 요거는 t-1이니까 요거 미분하면 뭐죠? 그냥 이거죠.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g가 있고 마이너스 g에 이거죠. 그죠? 그죠? 얘 미분하면 뭐죠? 컨스탄트 p잖아요. 지금 상황이. 이거 뭐예요, 이거? 이게 뭐야? g를 t로 미분했어. g를 t로 미분했어. 이거 뭐예요, 이거? 프레셔 일정할 때. 여러분? 친구들? 찾아보면 나오겠죠, 그죠? 여러분 다 찾아보면, 그죠, 이거. 예. 엔트로피죠. 그죠? 그죠? 엔트로피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앞에 다 했던 거죠? 앞에 했던 건데, 여기까지, 이걸 써먹으려고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를 한 거죠. 이런 걸 써먹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찾아보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죠? 네, 요거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t, s.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마이너스로 모아보죠. 마이너스, 이렇게 모으면, 그러면 얘가 g, 마이너스, 플러스요. st.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이게 뭐예요? 이게 g가 뭐예요? g는 h 플러스 마이너스 st. 되잖아요. 얘 그냥 여기 넣으면 얘 날아가니까 이 전체가 엔탈피가 되죠. 그죠? 그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앞에서 했던 거예요. 다 앞에서 했던 거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조그만 종이에 적어놨다고 하면 바로바로 찾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이게 머리 쓸 게 아니에요. 그죠? 머리 쓸 게 아니죠. 요거잖아요, 요거. 그죠? 요거.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t 스퀘어 h. 이게 답이에요. 그죠? 얘가 얘요. 그죠? 얘가 얘요. 그죠? 그러면 얘를 풀어보면 얘가 뭐라고? 얘가 이거 다 지웁시다. 풀었으니까 싹 지우면 얘가 마이너스 rt 스퀘어 이렇게 되나요? 문제 없죠? 지금? 그죠? 문제 없죠? 쟤는 뭐야? 쟤는 그냥 둡시다.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되면 변수 분리할게요. 변수 분리하면 dt 옮기고 얘는 그냥 둘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여기까지는 컨스탄트고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죠? 얘가 d ln 카이 a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제 템퍼러처 변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뭐예요? 템퍼러처 변화를 보고 싶어서 이 짓을 한 거거든요. 그죠? 템퍼러처를 보고 싶으면 미선 템퍼러처를 우리가 끌어낸 거예요. dt를 끌어내고 싶은 거죠. 여태까지 했던 게. 프레셔의 변화를 보고 싶으면 dp를 끌어내면 되고 템퍼러처의 변화를 보고 싶으면 dt를 끌어내면 돼요. 간단하죠? 여러분? 조성 변화를 끌어오고 싶으면 dx 혹은 dy를 끌어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계산하실 때 별로 머리를 그렇게 많이 쓰실 필요가 없어요. 원하는 내가 끌어내고 싶은 변화량으로 그냥 미분하시면 됩니다. 내죠.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얘를 적분하면 되겠죠. 얘를 적분하면 변화량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얘를 적분하고 얘 적분하면 됩니다. 얘 적분합니다. 자, 적분하고 얘는 뭐 컨스탄트니까 여기다 적분할게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하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원하는 식으로 적분해 드릴게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해야 될까요? 우리가 보고 싶은 게 뭐죠, 지금? 보고 싶은 게 뭐죠? 얘예요. 얘. 얘가 없을 때부터 있을 때까지 적분하면 돼요. 그죠? 얘가 없을 때부터 있을 때까지 적분하면 돼요.
그죠? 그죠? 간단하죠? 없을 때, t. 표할 때, a가 표할 때부터 지금의 t까지 적분하시면 됩니다. 그죠? a가 표할 때부터 지금의 t까지 적분하면 돼요. 이쪽은 b가 없을 때부터, b가 없으면 뭐야? 그죠? 뭐가? xa가 1이죠? 그럼 ln xa가 몇이야? 0이죠? 그죠? 0부터 어디까지? 그냥 ln x a까지 적분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죠? 그럼 되잖아요. 그죠? 문제 없죠? 그러면 적분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까지 쓰고, 그죠? 이거 적분하면 마이너스 1 오브 t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1 오브 t에 넣으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가 되겠죠? 마이너스 들어가니까. 그죠? 그죠? 이거 적분하면 마이너스니까, 얘 먼저 들어가서, 마이너스 1 오브 t, 마이너스 1 오브 t 플러스 1 오브 t니까, 1 오브 t 스타니까, 이렇게 써도 되죠? 그죠? 그죠? 이렇게 쓰시면 되고, 여긴 뭐야? ln, 이거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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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냥 ln a니까, 여기가 이게 변수잖아요, 이게 변수니까 이 변수에다 이거 넣고, 이거 넣은 거니까, 이건 그냥 이거예요. 그죠? 그죠? 그러면, 한번 봅시다. 여기까지 썼죠? 여기까지 썼어요. 근데, 저번 시간에 저희 했던 얘기가 있죠? 저번 시간에 ln x를 ln x를 어떻게 썼었죠? ln x라는 건 이퀘이션 상으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를 1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1 플러스 s니까 여기서 시작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죠? 근데 여기 접선 기울기 몇이죠? 이게? 그죠? 1이죠? 이게 1이잖아요, 45도. 그죠? 이게 탄젠트 라인이 45도니까 이렇게 써서 얘를 그냥 요 근처에, 요 1 근처라면 1 근처라면 우리가 얘를 그냥 이렇게 써도 무방하다 라고 얘기했죠. 그죠? 얘가 1 근처면 얘나 똑같아요. 그죠? 그죠?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요거 다시 쓰면 어떻게 되죠? 요거 말고 아까도 썼죠? 1 마이너스 카이 b라고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다고 했어요. 그죠? 근데 얘가 어떤 수죠? 굉장히 작은 수예요. 그럼 얘는 전체적으로 어디 근처예요? 1 근처예요. 그죠? 그죠? 그래서 얘를 그냥 빼내면 돼요. 그죠? 그냥 빼낼 수 있어요. 그냥 빼내면 어떻게 되죠? 그냥 빼내면 마이너스 카이 b는 마이너스 h 델타 evaporation h r에 이렇게 쓸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얘랑 지으면 이렇게 쓸 수 있다. 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여기를 풀어볼게요. 여기를 풀어보면 얘가 통분하면 이렇게 통분할게요. 이렇게 통분하면 얘 곱하니까 t 마이너스 t 스타 이렇게 되겠네요. 그런가요? 여기가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럼 이거를 우리가 다시 델타 t 스타 t 라고 쓸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게 뭐죠?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죠? evaporation 됐을 때 evaporation temperature, boiling temperature가 어떻게 바뀌냐를 하고 있죠. 지금. 그죠? 우리가 하고 있는 게 evaporation이 됐을 때 얘네 둘 사이의 상태니까 evaporation 됐을 때 temperature가 이 바뀌는 temperature라는 게 결국에 의미하는 바가 boiling temperature가 어떻게 바뀌느냐예요. 그죠? 그러면 이 절대적인 temperature T 스타랑 T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 이거 켈빈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죠? 우리가 물이 끓는 온도가 373도요. 그죠? 그죠? 그러면 373도에서 보일링 템퍼러처가 5도 올라간다. 6도 올라간다. 라고 하면 378도야. 그죠? 얘랑 그다지 차이가 없어요. 그죠? 얘가 변하는 걸 우리가 신경 쓸 정도로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다른 애들에 비해서. 그래서 그냥 간단히 써주기 위해서 얘를 이렇게 써도 무방하겠죠. 그죠? 그죠? 왜냐하면 얘가 주는 이펙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그죠? 얘가 주는 이펙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이 델타 값이 훨씬 더 큰 이펙을 주죠. 그죠? 이 델타 값이 훨씬 더 큰 이펙을 주잖아요. 얘보다. 그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쓸 수 있어요. 요렇게 쓰고 다시 한번 저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 xb는 square dt 이렇게 되죠. 그러면 dt라는 거 우리가 원하는 게 dt죠. 델타 t. 우리가 원하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하는 게 보일링 템퍼러처가 어떻게 바뀌냐. 여기 조성이 몇 개 들어왔을 때 여기 솔트가 어느 정도 들어오면 조성이 그 보일링 템퍼러처가 어떻게 바뀌냐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보일링 템퍼러처는 다 다르죠. 보일링 템퍼러처는 물질마다 다 다른데 보일링 템퍼러처의 변화는 얘 때문에 바뀔 수 있다. 물론 물질마다 얘가 다르니까 다 달라지겠지만 얘 때문에 바뀐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야? 이게 뭐예요? 이렇게 되겠죠? 그런가요? 그쵸? 베이퍼라이션 할 때 엔탈피 변화가 이렇게 연결이 될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끓는 점이 바뀌는 거죠. 결국에 끓는 점이 이만큼 바뀌어요. 그죠? xb가 있을 때 xb가 0이면 안 바뀌겠지. 그죠? xb가 조금씩 생기면 요거에 따라서 끓는 점이 바뀌어. 이거 양수 다 양수죠. 끓는 점이 어떻게 바뀌어? 양수로 바뀌겠지. 그죠? 자, 그러면 어느 점은 어떻게 되어 볼게요? 어느 점은 어떻게 되겠어? 다 똑같지 뭐. 뭐가 다르겠어? 다 똑같지. 근데 뭐가 다르죠? 여기가 솔리드라는 것밖에 차이가 없잖아요. 그죠? 여기가 솔리드면 여기가 솔리드잖아요. 그죠? 보통 어느 점은 뭐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쭉 계산하면 여기가 퓨전인 것밖에 바뀌는 게 없잖아요. 그죠? 다 똑같으니까. 그죠? 근데 여기가 어떻게 돼 있어? 보통 우리가 퓨전 엔탈피 계산할 때 최종값이 뭐예요? 솔리드가 리퀴드가 될 때를 가정하고 계산하잖아요. 그죠? 아까도 뭐라고 했어요? 리퀴드가 가스가 될 때라고 생각했잖아요. 그죠? 여기는 지금 솔리드가 리퀴드가 되고 있잖아.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하나 붙어서 내려와야 돼요. 이렇게. 알겠죠? 얘가 쭈르르르륵 내려오면 여기에 마이너스가 딱 붙겠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제 다 양수인데 마이너스 있잖아. 이거 뭐예요? 음수죠? 그럼 어떻게 돼? 어느 점은 더 많이 내려가겠죠? 그죠? 베이퍼라이션 하는 엔탈피가 커요? 퓨전 하는 엔탈피가 더 커요? 베이퍼라이션 엔탈피랑 퓨전 엔탈피 뭐가 더 커요? 솔리드에서 리퀴드가 될 때가 더 에너지가 높아져요? 아니면은 리퀴드에서 가스가 될 때 에너지가 높아져? 리퀴드에서 가스가 될 때 에너지가 더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엔탈피적으로 봤을 때 베이퍼라이션 엔탈피가 더 커요? 퓨전 엔탈피가 더 커요? 당연히 베이퍼라이션 엔탈피가 더 커요. 그죠? 그러면 델타 T 같은 경우엔 이때가 더 클까? 아니면 베이퍼라이션 할 때가 더 클까? 그죠? 얘가 더 작은 값이니까 얘가 더 작은 값인데 얘가 분모에 있으니까 당연히 퓨전 엔탈피가 관계된 식, 즉
어느 점이 떨어지는 온도가, 어느 점이 떨어지는 게 보일링 포인트가 높아지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변해요. 그죠? 여러분 많이 배우지 않았습니까? 어느 점 내림, 끓는 점 오름. 어느 점 내림이 언제나 끓는 점 오름보다 더 커요. 왜? 이것 때문에. 그죠? 그죠? 이렇게 쓰면 여기 다 컨스탄트니까 우리가 보통 dt를 k b 혹은 여기를 몰랄 정도로 해서 뭐 b 이런 식으로 여태까지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일반학 시간에 공부하는 게 이거예요. 혹은 고등학교 때 공부하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 k 값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 그리고 보통은 어느 점이 떨어지는 게 끓는 점이 오르는 것보다 더 커라고 배운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이거다. 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죠. 여러분들 지금 계속 하는 게 그거잖아요. 사실 현상을 조금 더 에너제티컬리 파악하고 싶은 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물리학 시간에. 자, 그러면 요거를 조금 더 그래픽하게 설명을 해보죠. 자, 아까 얘였죠. 얘가 리퀴드 상에서 이렇게 존재하는데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죠? 했으면 얘는 L은 뭐? 그죠? XA 이렇게 쓰면 돼요. 그죠? 그죠? 왜냐? 라우레 법칙을 따르니까 이렇게 쓰면 돼. 그죠? 근데 얘가 뭐예요? 얘 양수잖아요. 그죠? 얘 양수죠? 그죠? 얘가 양수면 얘 더하기 얘가 얘니까 얘는 얘보다 어때요? 얘보다 크면 안 되는데? 얘가 음수죠? 그죠? 죄송합니다. 얘가 음수죠? 누가 양수를 써? 내가 그랬어? 죄송합니다. 얘가 음수죠? 그죠? 얘가 LN에 들어있으니까 음수니까 얘 빼기 얘가 얘니까 얘는 언제나 얘보다 어떻다? 작다. 그죠? 그래서 얘는 언제나 얘보다 작다. 그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퓨어 머티리얼을 생각할 때, 퓨어 머티리얼 깁스 프리 에너지를 생각할 때 솔리드, 리퀴드, 가스에서 퓨어 머티리얼의 깁스 프리 에너지가 어떻게 나타나죠? 솔리드에서 천천히. 그죠? 그리고 리퀴드에서 조금 더 가파르게, 가스에서 조금 더 가파르게. 이렇게 나타나죠? 그죠? 그죠? 가스에서 더 가팔라야 되나? 드라마틱한 이펙트를 위해서 더 가파르게. 그죠? 근데 솔리드나 가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퓨어 머티리얼이에요. 지금도. 그지? 그죠? 지금 우리가 거기다가 솔루트를 첨가했는데 솔루트를 첨가한다고 해도 얘랑 얘는 퓨어 머티리얼 확실하죠? 그죠? 근데 솔루트를 첨가했기 때문에 리퀴드만 믹스처가 되죠? 그죠? 리퀴드만 믹스처가 돼요. 리퀴드가 믹스처가 되면 어떻게 된다? 퓨어한 리퀴드의 케미컬 포텐셜보다 믹스처가 됐을 때 케미컬 포텐셜이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 그죠? 그죠? 그래서 얘가 리퀴드의 케미컬 포텐셜이 이렇게 떨어지면, 그죠? 이렇게 떨어지면 당연히 템퍼러처가 이걸 템퍼러처라고 하면, 그죠? 이걸 템퍼러처라고 하면 원래는 여기 있던 템퍼러처가 이만큼으로 바뀌죠. 그죠? 멜팅 템퍼러처가. 그러면 멜팅 템퍼러처가 이만큼 떨어지네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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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점이 이만큼 내려가요. 그죠? 당연하게도 이쪽에서 여기 보일링 템퍼러처죠. 원래 있던 보일링 템퍼러처가 요만큼 올라갈 거예요. 그죠? 그죠? 왜? 리퀴드의 케미컬 포텐셜 떨어졌으니까. 다른 애들은 멀쩡히 가만히 있는데 리퀴드만 떨어졌으니까. 그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어느 점이 떨어지고 여기는 어디야? 끓는 점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죠? 당연히 어느 점이 떨어지는 게 끓는 점이 올라가는 것보다 더 커요. 왜?
얘가 기울기가 더 얘보다 완만하니까. 가스의 기울기가, 가스일 때의 기울기가 얘 때의 기울기보다 더 완만하니까. 그쵸? 그쵸?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알겠죠? 유사한 예가 있는데, 우리가 저저번 시간에 페이지 다이어그램을 그렸어요. 그죠? 페이지 다이어그램을 우리 또 그려야 돼서, 페이지 다이어그램을 싱글 페이지 다이어그램을 그리자면, 이렇게는 안 그렸지. 물일 땐 이렇고,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죠? 이렇게 됐어요. 자, 요거 베이퍼죠. 여기 가스예요. 요거 솔리드고, 요거 리퀴드예요. 그죠? 그죠? 요때와 요때 우리 이퀘이션 어땠어요? 익스포넨셜 이퀘이션으로 요거랑 같았어요. 그죠? 그죠? 요거랑 우리 구했을 때 이퀘이션이 익스포넨셜 이퀘이션을 같았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때랑 이거랑 같아? 지금? 다르잖아요. 그죠? 다르죠? 만약에 우리가 프레셔와 템퍼러처가 고정됐다 생각합시다. 템퍼러처 고정됐으면 요 점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죠? 프레셔 템퍼러처가 고정돼서 요 점이 있다. 그럼 요 점은 이 이퀘이션도 따를 거고, 이 이퀘이션도 따를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이퀘이션도 따르고, 이 이퀘이션도 따르는데, 이퀘이션 두 개 같다며, 요 차이는 뭐 때문에 발생하는 걸까? 얘는 related to sublimation enthalpy 때문에 생기는 거고, 얘는 vaporization enthalpy 때문에 생기는 거. exponential term에 얘가 들어가고 얘가 들어가거든. 그죠? 얘와 얘 중에 누가 더 커요? 어? 얘가 더 커? 얘가 더 크면 안 되지. 리퀴드에서 개수를 바뀌는 거 솔리드에서 개수를 바뀌는데. 그죠? 얘가 더 크지, 당연히. 얘가 더 크니까 기울기가 얘가 더, 같은 이퀘이션이라고 해도 기울기가 얘가 더 높겠죠. 그래서 요 점에서 얘가 더 기울기가 높고 얘가 더 기울기가 낮아요. 이렇게? 그거랑 비슷해요. 지금 하는 얘기도. 알겠죠? 녹는 점이 떨어지는 거, 어느 점이 내려가는 거, 이게 다르지. 녹는 점이 내려가는 거, 어느 점이 올라가는 거. 똑같은 이퀘이션으로 풀 수 있는데 결과가 조금 달라요. 왜? 엔탈피 차이 때문에. 페이스 트랜지션 할 때 엔탈피 차이 때문에 기울기가 달라져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알겠죠? 간단하죠? 자, 그리고 제가 이거 말고 컬리게이티브 이펙트로 뭘 한다고 그랬죠? 오스모시스. 오스모시스가 뭐죠? 응? 그죠? 삼투현상이라고 하죠. 삼투현상. 삼투현상이 뭐죠? 우리가 이렇게 어떤 베스가 있고 여기에 반투과성 막을 넣었을 때 반투과성 막이 뭐죠? 그죠? 솔벤트가 더 파티클이 작은 입자라고 가정한다면 솔벤트는 투과하는데 솔루트는 투과하지 못하는 막을 두면 이런 반투막을 우리가 많이 하는 이유가 있죠. 사실 우리의 몸이 다 반투막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죠? 반투막을 굉장히 많이 보는 물질이요.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는 솔벤트만 있고 여기에 솔벤트랑 솔루트가 있다면 어떻게 되죠? 뭐가? A가 어디로? A가 A+로 움직여요. 그죠? 농도 구배에 따른 저런 포스 때문에 움직여. 언제까지? 움직이면 올라가죠? 올라가지. 물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물의 양이. 얘는 줄고 얘는 올라가고. 그죠? 언제까지 올라가죠? 평형까지 올라가지. 당연히 평형까지 올라가지. 3투압과 외부기압이 같을 때까지? 그건 아니지. 3투압은 인디펜던트한 그건데. 언제까지 올라가요? 여기서 얘로 들어가려고 하는 포스와 요만큼의 높이 차이로 인해서 이 높이 차이가 만드는 프레셔가 이퀄리브를 만족할 때, 평형을 만족할 때까지. 그러면 모든 힘이 토탈리 제로니까. 그죠? 이때까지 움직여요. 이 힘, 이걸 뭐라고요? 그죠? 이걸 3투압이라고 하죠, 이게 오스모시스 프레셔일 거예요. 그죠? 이거를 보통 파이라고 쓰죠. 파이. 그죠? 요 파이가 알고 봤더니
넘버 오브 B와만 관계가 있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B의 어떤 머티리얼의 그 특성, 프로퍼티가 관계없이 그 넘버 오브 B랑만 관계가 있어.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넘버 오브 B랑 관계가 있다는 건 넘버 오브 A랑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어차피 넘버 오브 A 플러스 넘버 오브 B 하면은 썸매시 하면 토탈 n 값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요게 어떤 캐릭터가 아니고 물질의 숫자, 물질의 레이쇼와 관계가 있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시스템을 우리가 좀 계산하기 쉽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계산하기 쉽게. 요거를 좀 우리가 언제나 어떤 현상을 볼 때는 가정을 도입하죠. 우리가 보기 쉽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자, 요거를 이렇게 가봅시다. 어쨌든 여기에 3to 막이 있고 여기에 A와 여기에 A 플러스 B가 있어요. 그죠? 그럼 여기에 대기압을 받고 있겠죠. 프레셔, 컨스턴트 P라는 대기압을 받고 있을 거예요. 여기서 프레셔를 받고 있을 거예요. 그죠? 여기서도 당연히 프레셔 받고 있겠지. 이렇게. 근데 얘가 이렇게 됐으니 얘가 이쪽으로 밀려나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얘를 이쪽으로 밀려나가지 못하도록 내가 여기서 임의로 애드온으로 프레셔를 더 주면 얘에다가 프레셔를 더 주면 그러면 얘가 그냥 이 상태로 만족하겠죠. 내가 이퀄리브를 만족할 수 있을 만큼 프레셔를 주면. 그죠? 그러면 A가 A 플러스 B 쪽으로 뭐 둘 다 A지만 그죠? 여기 있던 용매가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혹은 넘어가는 A의 속도와 빠져나가는 A의 속도가 같겠죠. 같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런 시스템을 생각하고 요 파이 값을 구하면 요게 어스머치 프레셔겠죠. 그죠? 그죠? 그럼 이 어스머치 프레셔를 한번 구해보자 라는 거죠. 자, 구해봅시다. 그러면 이때 A가 있는데 이거 둘 다 리퀴드죠. 둘 다 리퀴드 페이지예요. A라는 게 있는데 A가 리퀴드 페이지에 있어요. 리퀴드 페이지에 있는데 이때 A는 퓨어하죠. 그죠? 얘는 퓨어한 A예요. 그죠? 그죠? 얘가 뭐랑 같아요? 얘가 원래 뭐랑 같아야 돼요? 얘가 얘랑 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의 A랑 그죠? 그래야 얘랑 얘가 두 개의 페이지가 평형을 이루지. 이 두 개의 페이지의 깁스 에너지가 같아야 이 두 개의 A가 평형을 이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얘를 어떻게 쓰냐? 얘를 쓰면 얘는 A가 퓨어할 때 A인데, 리퀴드는 당연히 아니까 얘는 어떤 컨스턴트 프레셔에서 케미컬 포텐셜이 나타나는 거죠. 그죠? P라는 컨스턴트 프레셔에서의 케미컬 포텐셜 아니까 얘가. 그죠? 근데 얘는 퓨어한 A랑 같은데 이때의 프레셔는 얘랑은 다르죠? 어떻게 다르죠? 얘는 P 플러스 파이를 더해줘야지. 그지? 그거 플러스 RT ln 뭐요? XA 이렇게 나타나야겠죠? 라우레 법칙을 만족해야 되니까 당연히. 그죠? 이렇게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얘를 싹 당겨오면 되겠네. 얘를 싹 당겨올게요. 그죠? 얘를 싹 당겨오면 여기서 얘를 싹 당겨오기 전에 그냥 여기서 풉시다. 여기서 얘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얘를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중요하죠. 얘랑 얘는 P일 때는 얘가 같은 P일 때는 얘랑 얘는 같은 값이겠죠. 그죠? 근데 얘는 파이만큼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죠? 깁스 프레너지가 바뀌었잖아. 프레셔에 따라. 그죠? 깁스 프레너지가 프레셔에 따라서 변화했어요. 그죠? 그 의미요. 그 의미.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깁스 프레너지의 변화를 알고 싶어. 그지? 깁스 프레너지의 변화를 알고 싶은데 그게 뭐랑 관계가 있다? 프레셔랑 관계 있는. 그럼 아까 템퍼러처랑 관계 있을 때 뭐 어떻게 했어요? T로 미분했잖아요. 프레셔랑 관계 있을 때 뭘로 해야 돼? P로 미분해야지. 그래서 프레셔랑 관계 있으니까 P로 일단 미분을 하고, 그죠? 다시
이렇게 하면 돼요. 그죠? 이게 이퀘이션이요.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하면 dg잖아요. 결국에 dg. 근데 템퍼러처 고정했잖아. 그죠? 템퍼러처 고정한 대로 dp가 변할 때 어떻게 g가 바뀌느냐. 이퀘이션이거든요.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p부터 p 플러스 파이까지. 그죠? 얘가 뭐야, 근데 얘 델타 S야? 얘가 V잖아요. 그죠? 몰라 V. 몰라 볼륨이에요. 몰라 볼륨. 그죠? 아까 T로 미분했을 땐 얘가 마이너스 S. P로 미분했을 땐 얘가 V. 그죠? 포지티브 V. 그죠? 왜? 컨스턴트 P가 붙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얘가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만큼은 있고 여기서부터 변한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변한 값이 얼마큼이다? P에 P 플러스 파이 Vm dP 플러스 RT ln 파이 A 이렇게 되죠. 얘 똑같죠? 그죠? 얘는 지우죠. 그리고 이렇게 정리되겠다. 그죠? 그러면 얘는 뭐죠? VM이 컨스턴트로 가정하면 그죠? VM 컨스턴트로 볼륨은 뭐 변하지 않을 테니까 그럼 거의 변하지 않을 테니까 VM 컨스턴트로 가정하면 VM 빼고 얘는 P 플러스 파이 마이너스 P VM 파이 그죠? 얘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요게 RT 아까 lnxa가 뭐라고 했죠? 아까 lnxa가 마이너스 xb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xb 이거네요. 그죠? 얘 지우고 얘 지우면 이거네요. 인가요? 그러면 파이 vm은 rt x b네. 그죠? 자, 이게 뭐죠? 정아요? 그러면 파이 v는 xb n rt. 그죠? 이게 뭔데? 이게 nb죠, nb. 그죠? b의 몰수 아닙니까, 여기? 이게 토탈 몰수 곱하기 b의 프랙션이니까. 이게 b의 몰수죠. 그래서 pv는 nrt랑 같은 식이 나와요. 파이 v는 nbrt. 사실 여기서 요거 좀 신경 쓰셔야 돼요. vm은 이거 맞아요? 이거 맞아요? 이 식은 뭐랑 관계가 있어요? 이 식? A랑 관계 있죠? A. 이 식이 B에 안 들어있죠? 이 식은 partially A랑 관계 있어요. 그럼 제가 여기다가 VM이라고 썼는데 이게 뭐예요, 사실? VM이 아니고? V? A겠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VA고, 그러면 얘는 V,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토탈 N이 아니고 뭐예요? 이거죠. 이거예요. exactly, 말을 하자면 이거예요. 근데, NA가 N이랑 거의 같죠? 물근용액에서. 물근용에서 NA는 N이랑 다르지 않아요.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물근용액일 때는 그냥 토탈 N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이 이퀘이션을 만족한다고 보면 돼요. 그죠?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파이 값은 요 파이 v nrt라는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3차합 같은 경우에 요렇게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3차합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B라는 머티리얼 솔루트가 그냥 PV nrt를 따른다 라고 가정했을 때 그때 나타나는 프레셔가 그게 바로 3차합이다. 그죠?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그럼 믹스처의
대한 이야기를 그 현상에 그냥 투영하는 거예요. 다를 게 없죠. 그래서 5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믹스처를 어떻게 현상에 투영할지 싱글 페이지에서 우리가 했던 일을 믹스처에서 똑같이 계속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싱글 페이지에서 또 이런 걸 다 했어요, 사실. 그죠? 싱글 페이지를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싱글 페이지를 적용할 때 우리가 뭔 얘기를 했었죠? 싱글 페이지를 마지막에 어플라이 하기 위해서 서페이스, 우리의 현상에 어플라이 할 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했던 게 뭐죠? 이거 했잖아요, 이거. 페이지 다이어그램 그린 거. 그죠? 싱글 페이지에서, 싱글 페이지가 아니지. 싱글 컴포넌트에서 페이지 다이어그램을 만드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해석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믹스처에서도 우리는 뭘 해야 된다? 페이지 다이어그램을 그려야 된다. 그래서 믹스처에서의 페이지 다이어그램을 그릴 거예요. 간단하죠? 믹스처의 케미컬 포텐셜을 다 이해했고, 그죠? 그리고 익세스 에너지에 대해서 다 이해를 했기 때문에 믹스처에서의 에너제틱 프로블럼은 다 해결이 된 거죠, 사실. 그죠? 믹스했을 때 깁스풀 에너지가 어떻게 달라지고, 퓨어 했을 때 에너지가 어떻게 다르고, 믹스했을 때 에너지가 거기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이해를 했기 때문에 대충 다 한 거예요. 그죠? 그럼 이런 믹스처가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페이지를 생각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앞서서 생각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해를 해보자는 거죠. 페이지 다이어그램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